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대출 이야기 뱅크몰TV의 영희입니다. 최근 서울, 경기, 지방 가릴 것 없이 전국적으로 역전세가 난리입니다. 여기서 역전세란 빠밤! 현재의 전세 보증금보다 재계약 또는 신규로 계약할 때 전세 보증금이 낮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즉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해서 DSR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대출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거죠. 역전세의 원인과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DSR 완화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이렇듯 전국적으로 역전세가 벌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2020년도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보증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월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낸 법안 때문에 이 전세가가 폭등해버린 거죠. 그 당시 대출 금리는 낮았습니다. 전세 대출에 대한 대출 규제도 크게 없던 시기였고요. 전세 보증금이 오른 만큼 전세 대출을 더 받아 많은 세입자가 입주를 했습니다. 자, 그럼 2023년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파트와 빌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현재 아파트는 고금리,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없다 보니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매매가 자체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 전세 가격도 따라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 높은 대출금리 영향으로 인해 과거 전세 대출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이사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요. 아파트 매매 가격의 하락과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아파트의 역전세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빌라는 어떨까요? 빌라는 빌라왕 사건 등을 토대로 빌라 전세 사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에 따라 빌라로 전세를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수요는 확 줄었죠. 그리고 전세 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빌라의 감정가를 확 낮추면서 빌라로 나올 수 있는 전세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 전세 대출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춰 전세 가격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빌라 감정가 하락으로 인한 전세 대출 한도 감소와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빌라 전세를 피하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등 빌라의 역전세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을 전세로 놓는 경우는 다른 세입자를 구해 그 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금액이 생기게 되겠죠. 임대인이 어떻게 주택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해도 강화된 DSR 규제로 인해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역전세 위험 가구는 총 102만 6천 가구로 전체 전세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를 놓았든 다른 사정으로 주택을 임대를 놓았든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돌려주지 않으면 현재 세입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 DSR 규제 완화를 금융당국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DSR 규제를 풀고 DTI 6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DSR 완화가 되고 DTI 60%로 바뀌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소득이 적거나 기존에 부채가 있어 현행 DSR 규제 내에서는 이 대출을 진행하지 못했던 임대인들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DSR 완화에 대해 단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내놓은 최후의 보루가 DSR입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이 하나씩 DSR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이 가계 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해칠 수도 있고 시장의 DSR 규제 자체가 언제든지 완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넘어갈 순 없는데요.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라 믿고 주택에 투자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금과 세입자 보증금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한 겁니다. 투자에 실패하면 그 책임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당연히 투자를 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주택을 매매해서라도 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게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인 거죠. 하지만 너무 낮은 가격에 주택을 처분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처분을 하진 않습니다.
결국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투자에 대한 책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세상의 모든 임대인이 다 나쁜 임대인은 아닙니다. 좋은 임대인, 착한 임대인도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지금의 역전세는 지난 2, 3년간 크게 올랐던 전세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자정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DSR 대출 규제 완화로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전세 가격의 하락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 다음 세입자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정작용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온전하게 임차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점이 안타깝네요. 세입자 반환 대출에 대한 DSR 규제 완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What you want, what you need. Gotta take all you get, my love, 'cause you never know